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동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앉아서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워낙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되게 좀 선호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주다가 최근에 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짧게나마 좀 얘기해드릴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앉았고요.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게 재무제표, 이게 일동제약의 2022년도까지에 대한 재무제표인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서부터 신약 연구 개발에 좀 집중을 하면서 19년도서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좀 수익성이 악화가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연구 개발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바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적자로 돌아섰고, 2020년도에 잠깐 좀 흑자를 보여주는 해도 있었는데, 그 다음 해서부터도 좀 적자 전환이 이루어졌고 2022년도까지 좀 지속이 되는 좀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주가도 나중에는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좀 전환되는 뭔가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일동제약이 앞으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특징적인 사항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올해 8월이죠. 연구개발 조직 유노비아를 이제 물적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신약 개발을 담당하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사 본연의 실적 개선에 집중을 하고, 신약 개발은 이제 신설로 그러니까 물적 분할로 생기는 유노비아에서 뭐 연구 개발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싹 다 담당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올해 일동제약의 4, 4분기 실적을 일단은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전이 되면서 아마 연간 기준으로는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노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이 신설된 문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된 이 유노비아가 이제 투자금을 받고 그 투자금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영업 활동 그리고 개발 활동을 진행을 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원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는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받지 못했었는데, 아마 요러한 이제 요번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는 뭐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좀 일동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 일동 제약이 일단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부의 뭐 외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신약을 뭐 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일동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사내 벤처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신약 개발을 활발하게 하는 듯한 기업 문화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도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고, 약간은 좀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과의 차별점이 이러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장점으로 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공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뭔가 이득이라든지 이익들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좀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쁜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나쁜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높이 살만한 사안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약 부분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물적 분할이 됐다 하더라도 일동적이 가지고 있는 유노비아, 그러니까 물적 분할된 기업, 그러니까 연구개발 조직이죠. 유노비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게 GLP입니다. GLP. 당뇨 쪽, 당뇨 쪽. 예, 요겁니다. 요게 상당히 좀 좋아져야 돼요. 예, 이게 상당히 좀 좋아져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임상을 개시한 경구용 GLP-1 이게 지금 당뇨하고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인데 이게 지금 가치 부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투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노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들에서는 가장 앞선 개발 단계 경구용 제재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임상 1상을 전후로 글로벌 판권에 대한 가능성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요 내용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주가 탄력도들보다는 뭐 조금 더 진일보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 포커스에 맞춰서 일동제약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는 게 좀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GLP-1 다시 1이죠.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서부터 되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7년도까지 뭐 지속적으로 한 50억, 60억, 50억 달러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동제약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경구용 GLP-1 제재 리벨서스 매출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한 58억 달러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뭐 도표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27년도까지 뭐 빠르게 뭐 여기까지 될 거야라는 기대감들보다는 이러한 시장 예상치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빠졌던 주가에서 반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리바운딩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시게 되면 뭐 시장에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일동제약의 차트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일봉입니다. 뭐 최근 3개월여 기간 동안의 일봉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는 않겠지만 이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2021년도에 거의 뭐 6만 원대, 7만 원대까지 갔던 이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이제 18,000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다.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다. 뭐 그에 따라서 최근에 외국인들 보유 비중을 보시게 되면 뭐 늘어나죠. 뭐 물론 이제 소수점 단위에서 움직이긴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뭐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간헐적인 흐름들은 아니겠지만 좀 적은 이야기긴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서 보게 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더 이상 밀릴 자리는 없어 보인다. 더 이상 밀릴 자리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었을 때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일단 1차적으로는 그 흐름에 연동을 할 거고요. 연동을 한 이후에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당뇨 치료제 GLP-1 이 제재와 관련된 경구용 GLP-1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가 새롭게 부각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기대치가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 탄력도는 뭐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숨어 있는 기업이고 뭐 생각지도 못했던 뭔가 이제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약간 좀 불분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숨어 있는 가치주로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 재미있는 주가 흐름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일동제약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좀 해드렸으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혹시라도 그 부분들을 좀 빼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 댓글 뭐 질문 사항들이 오게 되면 제가 질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